안녕하세요. 2025년 19주차, 바로 지난주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해당 주간에 주가 등락률 30% 이상, 또 거래대금은 500억 원 이상, 이걸 기록한 상위 11개 종목 리스트랑 관련 정보들이거든요. 네네. 오늘은 그냥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급등했는지 그 핵심 동력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움증권 데이터 기준이고요. 대체거래소 이런 영향 때문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하네요.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확 오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특정 관심사나 뭐랄까 기대감이 확 몰린 결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중요하죠. 이번 주 자료 보니까 특히 좀 흥미로운 동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 타마 분류 말고 어떤 맥락이 있는지 같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1위, 평화홀딩스. 한 주 만에 무려 97.34% 상승. 이거 거의 2배 오른 거잖아요. 네, 엄청났죠. 자료에는 정치인맥 테마, 김문수 관련이요. 그리고 수소차 테막, 이게 주요 원인이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이것만으로 이 정도 상승이 다 설명이 될까요? 좀 놀라운데요? 예리하신데요. 표면적으로는 그 두 가지 테마가 맞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거의 상한가 갔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 그거랑 맞물려서 수소차 관련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 이게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특정 인물 관련 이슈가 약간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거래대금도 보세요. 2,700억 원 넘었죠. 거래량도 전주보다 2배 늘었고요. 시장 관심이 진짜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인맥 테마 이것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좀 더 실질적인 배경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2위 상지건설도 보니까 주간 78.11% 상승인데 이것도 정치인맥, 이재명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이번 주는 유독 정치 관련 테마가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급중주 리스트를 보면 그 경향이 아주 뚜렷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 키워드 요약만 봐도 해시태그 이재명 이 키워드가 무려 5개 종목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5개나요. 상지건설 말고 또 어디죠? 네, 상지건설, 웹캐시, 삼룡물산, 포바이포, 마음AI 이렇게요. 이야. 이런 소위 테마주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특정 이슈나 기대감, 여기에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특히 정치 테마는 정책 변화 기대감이나 인물 이슈로 단기 변동성이 확 커지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듣고 보니까 정치 테마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얽혀 있네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5위 블루엠텍 44.85% 상승인데 비만 치료제 테마랑 함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언급됐어요. 이 권리락이라는 게 주가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무상증자 권리락이요. 그게 뭐냐면 기존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더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 권리가 사라지는 기준일이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일이 지나면 앞으로 주식 수가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인유적으로 주가를 좀 낮춰요. 계산해서요. 근데 이때 투자자들 눈에는 주가가 갑자기 싸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니까 싸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싸네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라는 성장 테마도 있었고 이런 기술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또 보니까 9위 APR 35.69% 상승인데 여기는 화장품 미용기기 테마 속에서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던 게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웹캐시 3인데 53.18% 상승. 여기는 지역화폐랑 또 이재명 관련 이슈가 같이 작용했다고 나오고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APR은 전주 대비 거래량이 12배, 웹캐시는 10배,
이렇게 늘어난 것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맞습니다. APR처럼 실적이 딱 뒷받침되는 경우는 사실 테마성 움직임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실적이 있으니까. 네,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 업종 전망도 좋은데 실제 숫자로 딱 증명을 해내니까 투자자들 신뢰를 얻은 것 같고요. 반면에 웹캐시는 지역화폐 정책 관련 기대감이랑 정치 테마가 결합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고요. 음흠. 이 외에도 뭐 AI 테마 있었죠. 4x4, 마음 AI, 또 탄소 포지 테마, 에코아이 이런 다양한 성장 스토리가 이번 주 급등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에코아이도 무상증자 권리라 격과가 있었네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5년 19주차 시장은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게 하나 있고, 그 가운데 수소차나 AI, 미용기계 같은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제 기업의 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개별 기업 이벤트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종목들의 급등세를 만들어낸 한 주였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네, 당연하죠. 어디까지나 지난주의 현상을 분석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런 급등 현상 뒤에 어떤 동력이 있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 지나간 과거 데이터니까요. 맞습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결국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특정 테마, 특히나 정치 관련 테마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한 주간의 움직임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나 뭐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시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